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이드 크립토 진행의 심희진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또 하나의 축, 바로 크립토 시장인데요. 오늘도 코인 시장과 관련된 이슈와 흐름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룰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10만 달러의 꿈이 악몽으로 워시 쇼크의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야기 살펴보고요. 또 다음도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캐도 손해본다. 채굴 원가 붕괴에 대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XRP 10,000달러 불가능하다는 말 전제부터 틀렸다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또 그 다음 비트코인 폭락 속 XRP만 달렸다. 고래 4개월 최대 매집에 대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은 카르다노 공포 한복판에서 바닥 신호 점등이라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보유 물량 80% 매도에 대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오늘도 스마트폰 화면을 쉽게 끄질 못했다고 합니다. 화면 속 비트코인 가격이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11월 10만 달러 돌파 당시 적금과 대출까지 동원해서 투자했던 1억 원이 절반 가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심각한 패닉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황 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전 세계 가상자산 시총은 약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0조 원 이상이나 증발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고가 대비 낙폭이 50%에 육박하면서 과거 강세장에서 나타났던 조정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 이번 폭락의 중심에는 미국 워싱턴발 정책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2026년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조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다라는 이유로 긴축 기조가 유지되면서 위험 자산 전반에 강한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도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매파적인 성향이 부각이 되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시장 전반에 짓누르게 됩니다. 이른바 워시 쇼크가 가상자산 시장을 강타한 것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급락 역시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수익성의 논란이 불거지며 엔비디아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주가가 흔들렸고요. 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탈동조화 기대를 저버린 채 기술주와의 동조화 지수가 0.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상승장을 이끌었던 기관 자금은 하락장에서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2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블랙록 비트코인 ETF마저 매도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기관 투자자들 역시 손절매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선물 시장의 대규모 강제 청산이 겹치면서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졌고요. 국내 투자자들은 김치 프리미엄의 축소라는 이중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채굴 업계와 대형 보유자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는데요. 반감기 이후 채산성이 악화된 가운데 가격이 채굴 원가를 위협하자 채굴자들의 보유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항복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평균 매입 단가 부근까지 가격이 내려오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품 붕괴 과정이다라는 경고가 나오는 한편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의 전망을 유지한다는 낙관론도 유지한데요. 다만 각국 규제 강화와 글로벌 유동성의 환경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 상황이어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쉽게 진정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투자가 높은 수익만큼이나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라는 심리적인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지 아직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시장은 지금 어느 때보다 좀 불편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다시 한번 중대한 시험대에 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채굴 가격보다 약 20%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채굴 수익성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하루에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을 벌어들이는 수익은 약 2,800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난해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주요 상장 채굴 기업들의 평균 채굴 원가는 비트코인 한 개당 약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이 구간을 밑도는 가격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채굴사들이 손익 분기점 이하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굴을 많이 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이른바 역마진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지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전체 연산 능력을 나타내는 해시레이트는 최근 들어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중소채굴사들의 부담은 더 큰데요. 일부 채굴 기업들은 설비 가동을 줄이거나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을 매도해 운영 자금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추가적 매도 압력을 가하고요. 또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과 맞물 경우에 가격 변동성을 더 키울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주목해볼 부분은 채굴 기업들의 사업 전환의 움직임입니다. 대규모 전력 인프라, 또 고성능 연산 정비를 보유한 일부 채굴업자들은 기존 채굴 설비를 AI 데이터 센터 용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연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과거 비트코인을 캐던 인프라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채굴 수익성 악화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채굴 산업은 비트코인 생태계의 보안과 직결된 핵심 축입니다. 채굴사들의 재무 건정성이 악화된다면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는 산업 전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효율적인 설비가 정리되고 규모가 크고 전력 효율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건은 비트코인 가격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채굴 원가 위로 안정적으로 회복한다면 채굴 산업은 비교적 빠르게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로 현재와 같은 역마진 구간이 장기화되면 대규모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단순한 수익성 둔화를 넘어서 체질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데요.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될지 향후 몇 달간 가격 흐름과 또 자금 유입 동향이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소식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은 XRP 소식입니다. XRP가 개당 10,000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시총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서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XRP 초고가 전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월 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최근 XRP 가격 상단을 둘러싼 토론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시총인데요. XRP가 10,000달러에 도달할 경우 시총이 전 세계 통화량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석가 크립토 르크는 이런 시총액 논의가 XRP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단순 개선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크립토 루크는 시총이란 마지막 체결 가격의 전체 유통량을 곱한 숫자일 뿐 해당 가격에 도달하기 위해 실제로 유입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총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의 신규 자금이 꼭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XRP는 비트코인처럼 장기간 보유를 전제로 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망에서 빠르게 이동하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계된 자산입니다. 하나 XRP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동하면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급량이 동시에 거래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시총이라는
구정적인 숫자가 XRP의 가치를 제한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제 수요가 증가할수록 XRP가 더 빠르게 이동하면서 동일한 자본으로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틸리티 수요에 따라서 재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현실의 시장 흐름은 이런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투매 압력이 확산되면서 XRP 역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2024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하나로 보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전통적인 지표가 XRP와 같은 결제 특화 자산의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기준인가 하는 점일 텐데요. 시장은 현재 침체 국면을 지나서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유틸리티 중심의 새로운 가치 선정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XRP 만 달러 논쟁은 가격 전망을 넘어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다시 묻는 질문으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급락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리플의 XRP가 하루 만에 20%가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모았습니다.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XRP의 급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고래 매집 증가, 또 네트워크 지표 개선, 또 리플 기관 대상 디파이 전략 공개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이 됩니다. 특히 시장이 극도의 공포 국면에 진입했던 시점에서 나타난 자금 흐름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먼트는 시장 조정이 심화됐던 전날 XRP 고래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10만 달러 이상 규모 대형 거래가 하루 동안 1,389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최근 4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XRP는 전날 한때 1달러 15센트까지 밀리며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시장 반등과 함께 빠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같은 시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제한적인 반등에 그친 것과 달리 XRP는 시총 상위 5개 가상자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차별화를 보였습니다. 네트워크 지표 역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센티먼트에 따르면 XRP 레저, XRPL의 고유 주소 수가 단일 8시간 기준 7만 8천여 개까지 급증하면서 최근 6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급락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센티먼트는 고래 거래 증가와 고유 주소 수의 급증이라는 두 지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자산 가격의 방향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XRP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한 반면 XRP 현물 ETF에서는 순유입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이 공개한 XRPL 기반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도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리플은 퍼미션드 DEX와 대출 프로토콜, 또 스마트 에스크로, 기밀 전송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 XRP가 핵심 자산으로 활용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플이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전자화폐기관 라이선스를 보유했다라는 점은 외환과 송금 시장에서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급락 이후 이어진 이번 XRP의 가격 강한 반등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자금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XRP의 이번 상승이 단기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구조적인 재평가 출발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르다노에 대한 소식입니다. 카르다노 ADA가 전반적인 가상자산 폭락장 속에서도 고래 대규모 매집과 또 거래소의 자금 유출이라는 뚜렷한 수급 신호를 바탕으로 강력한 지지선을 구축하면서 반등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급락을 했지만 자금의 움직임은 오히려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 크립토에 따르면
카르다노는 최근 하락 채널을 이탈한 이후 단기간에 약 20%가 급락하면서 0.2달러 선 밑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곧바로 20%에 가까운 기습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일봉 차트상 길게 형성된 아랫꼬리 캔들은 해당 가격대에서 강한 매수 압력이 유입이 됐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실질적 매수 주체가 존재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패닉에 빠졌던 2월 5일, 카르다노는 거래소 자금 흐름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전날까지 210만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발생했던 것과 달리 하루 만에 1,208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로 급격하게 전환이 됐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매도를 선택하기보다 보유 물량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며 저가 매집에 나섰다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은 더 분명합니다. 온체인 분석 업체 센티먼트에 따르면 1천만 ADA에서 1억 ADA를 보유한 대형 지갑들은 2월 초 이후 약 1억 5천만 ADA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4천만 달러 규모인데요. 시장이 공포에 휩싸인 구간에서 고래들은 오히려 포지션을 확대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선물 시장의 구조 변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카르다노의 미결제 약정은 1월 중순 8억 4,100만 달러에서 현재 4억 9,470만 달러 수준으로 약 41%가 감소했습니다.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급락을 유발하는 강제 청산 위험이 크게 완화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펀딩비 역시 중립 혹은 약한 음수 구간으로 이동하며 투기적인 롱 포지션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지표가 낙관적이진 않은데요.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투자 심리 지수는 여전히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중순 57 수준이었던 긍정 심리 수준은 최근 6까지 추락하면서 사실상 바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조용히 매집을 이어가지만 개인 투자자와 미디어의 시선은 여전히 공포와 또 회의감에 묶여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르다노는 지금 가격보다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 국면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이번 반등이 일시적인 기술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침체장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체력의 신호가 될지는 향후 시장 심리 회복과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여부가 가릴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보유 중이던 이더리움 물량의 약 80%를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가격이 주요 지지선을 잇따라 이탈하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어서 일각에서는 프로젝트의 장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까지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2월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부테리는 최근 3일 동안 약 13,000여 개 이더리움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규모는 약 3,300만 달러에 달하며 평균 매도 단가는 2,490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테린의 직접적인 이더리움 보유 비중은 약 80%가 줄어들었고요. 현재 남은 보유 자산의 가치는 약 7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매도 시점이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2,800달러와 2,700달러 선을 연이어 내주며 2025년 중반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창시자가 하락 국면에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라는 점을 두고 프로젝트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핀볼드는 이번 매도가 단순한 차익 실현이나 신뢰 붕괴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부테리는 매도에 앞서서 SNS를 통해 이더리움의 재단이 완만한 긴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 수년간 기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보유 물량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사전에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총 16,000여 개 이더리움을 단계적으로 출금을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테림이 확보한 자금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오픈 하드웨어 개발, 보안성이 검증된 소프트웨어 등 이더리움 생태계 근간을 강화하는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테이킹을 통해 발생하는 보상 역시 장기적으로 이런 기술 개발과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탈중앙화 스테이킹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보를 단기적인 가격 흐름보다 이더리움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안과 달리 이번 매도는 창시자가 약속을 해온 개방형 기술 스택 구축과 장기적인 생태계 지원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위축과 변동성 확대에 불가피한 만큼 시장의 반응은 당분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6가지 이슈들 살펴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도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크립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심희진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